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흰수염 고래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의 운명이 걸렸다고 해도 될 제일 중요한 아스톤빌라 원정에서 캡틴 손흥민이 1득점 2도움의 맹활약으로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승리에 왜 운명까지 걸렸다고 했냐면 챔스링 티켓이 주어지는 4위 싸움에 당사자들끼리의 대결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스톤빌라 원정은 워낙 빡세다 보니까 맨시티와 아스날 모두 0대1로 패배했던 살벌한 전적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원맨쇼 활약으로 4대 0의 대승을 이끌면서 아스톤빌라보다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은 2점 차로 따라 붙었습니다. 그 덜 치른 한 경기를 승리한다고 전제하면 승점 56점으로 아스톤빌라보다 1점 앞서게 되고 골득실도 아스톤빌라는 플러스 18, 토트넘은 플러스 20으로 토트넘이 앞서게 된 상황입니다. 원래 이번 경기 전까지는 아스톤빌라가 토트넘보다 골득실이 8점 앞서 있었던 상황인데 토트넘이 4골을 폭발시키면서 토트넘에게는 플러스 4, 아스톤빌라는 마이너스 4가 되면서 단번에 토트넘이 2점을 앞질러 버렸습니다. 승점은 6점, 골득실은 8점 챙긴 셈이니까 한 번에 완전 대박을 터뜨린 경기가 됐네요. 이전까지 토트넘의 4위 싸움이 불리하다고 보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 맞대결 대승으로 그 우위가 뒤집히면서 구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반전을 일으킨 주인공 손흥민에게 특별히 초점을 맞춰서 여러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아스톤빌라전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득점 헤트트릭은 아니지만 공격 포인트 헤트트릭을 해주면서 서로 다른 4명의 토트넘 선수들이 각각 한 골씩 골맛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는 이번 경기 후 주목할 만한 통계들을 공개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손흥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토트넘 선수가 3골 이상에 관여했던 6번의 사례들 모두 손흥민이 주인공이었다. 그리고 그중 2번은 아스톤빌라가 상대였다라면서 손흥민이 토트넘의 공격에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선수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참고로 손흥민은 오늘 말고도 2022년 4월 아스톤빌라 원정에서 헤트트릭을 하면서 그때도 4대 0 대승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노란색 유니폼인 팀을 잘 잡아서 양봉업자라는 별명이 있고 또 아스날과 맨시티에게 강한 모습으로 아스날 킬러, 맨시티 킬러 같은 별명도 있어서 참 여러 팀들에게 고민을 안겨주는 선수인데 이번 경기로 인해서 아스톤빌라 역시 손흥민의 피해자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스톤빌라의 에메리 감독은 그동안 스페인에서는 발렌시아, 세비야, 비아레알, 프랑스에서는 파리 생제르맹, 잉글랜드에서는 아스날과 아스톤빌라를 지휘하면서 유럽 5대 리그에서 골고루 경험을 쌓았는데 BBC가 공개한 기록에 따르면 이번 4점차 패배가 가장 큰 점수차 패배입니다. 그리고 에메리 감독은 토트넘을 상대로 이전 6경기에서 4승 2무로 패배한 적이 없는데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여러모로 에메리 감독에게 쓴맛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손흥민 개인적으로도 참 의미가 있는 경기였을 것 같은데 지난 팰리스전에 이어서 연속 득점을 하면서 득점왕 레이스에 다시 한번 참가를 했습니다. 리버풀과 맨시티의 빅매치에서 홀란과 살라 모두 득점을 하지 못한 바람에 그대로 18골, 15골로 멈춰있는 동안 손흥민은 14골을 추가하면서 4위로 올라서며 추격의 불씨를 지핀 겁니다. 현재 2위인 와킨스는 아스톤빌라 선수인데 이번 경기에서 슈팅 1개로 매우 저조했고요. 홀란은 지난 시즌 비슷한 시기쯤에 이미 25골을 넘기면서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괴물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이번 시즌에는 인간미를 많이 보여주면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느낌이거든요. 특히 홀란과 살라 모두 유럽 대항전이 있다 보니까 그 토너먼트 대회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리그 득점 페이스가 계속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이 헤트트릭 한 방만 터뜨려준다면 바로 17골로 2위 되잖아요. 이번에는 윙어가 아닌 스트라이커 포지션으로 두 번째 득점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득점왕을 했을 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기적 같은 일처럼 느껴졌는데 한 번 갔던 길은 뭐 2번 못 갈 이유는 없잖아요. 일단 A매치 전에 있는 건 풀럼전이다 보니까 이 경기를 더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참고로 한 경기 덜 치른 상태로 골 차이인 겁니다. 자, 그 전에 이번 아스톤빌라전에서 손흥민이 쓴 역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 소속으로 159번째 골을 기록하면서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 5위에 오르면서 레전드 클리프 존스와 동률이 된 겁니다. 클리프 존스는 지금으로부터 60년도 더 전인
1960-61 시즌에 토트넘 소속으로 리그 우승과 FA컵 우승을 동시에 달성했던 토트넘의 핵심 윙어였습니다. 슬프게도 이때 우승이 현재까지 토트넘의 마지막 리그 우승이었고요. 완전 레전드 대선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선배 클리프 존스가 직접 SNS를 통해서 손흥민에게 축하를 해줬습니다. 159골로 나와 함께 토트넘 역대 득점 5위에 오르게 된 소니를 축하한다. 앞으로 더 많은 골을 넣기를 바란다. 라면서 손흥민이 MOM으로 선정된 사진을 올리면서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을 건넸죠. 참고로 역대 토트넘의 최다 득점 순위는 1위가 273골의 케인, 2위가 266골의 그리브스, 3위가 208골의 스미스까지가 200골이 넘었고 이후 4위는 174골의 치버스로 손흥민이 단독 4위까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159골을 존스와 공동 5위가 됐는데 한 골이라도 더 넣으면 단독 5위가 되고 174골까지는 15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시즌이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어시스트를 추가하면서 토트넘 역대 프리미어리그 도움 순위에서도 탑3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통계 전문 매체인 스코카에서는 토트넘 선수들 중에 프리미어리그에서 60 어시스트를 넘는 선수는 단 3명이다. 67도움의 데런 앤더튼, 65도움의 크리스티안 에릭센, 그리고 60도움의 손흥민이다 라면서 손흥민이 득점은 물론 도움에서도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매체인 트랜스퍼 마르크트 기준으로 지금까지 손흥민의 토트넘 통산 공격 포인트는 159득점 88도움으로 딱 한 골만 넣으면 통산 160골과 더불어서 역대 최다골 4위가 되죠. 다가오는 풀럼전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자, 한편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축구 외적으로 손흥민의 인격이 빛나는 장면들이 목격되면서 많은 팬들이 감격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경기 중에 베르너의 골이 터지자 손흥민이 보여줬던 행동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펠리전에서 동점골을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2년 만에 골을 넣은 베르너는 득점 후 세레머니를 하려고 하다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달으면서 민망했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팀의 주장인 손흥민이 그걸 기억했던 건지 이번에는 베르너의 등을 밀어주면서 팬들 앞에서 마음껏 세레모니를 하게 해준 겁니다. 아스톤빌라 원정까지 찾아온 토트넘 팬들은 베르너가 팀의 4번째 골을 넣자 티모라면서 티모 베르너의 이름을 크게 외쳐주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손흥민이 베르너와 팬들을 모두 배려해서 응원 원정을 온 팬들 쪽으로 베르너를 밀어주면서 분위기를 흠뻑 느끼게 만들어줬죠. 게다가 경기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라커룸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손가락에 붕대를 감은 채로 경기장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모습까지 포착되면서 손흥민을 칭송하는 소리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와, 손흥민은 완벽하다. 소니는 완벽한 축구를 보여준 것도 모자라서 완벽한 인격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부른다. 언제나처럼 품격 있는 모습이다. 클린시트를 기록한 것도 모자라서 추가로 청소를 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이게 손흥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등등 모든 면에서 완벽한 리더라는 극찬이 말 그대로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벌써부터 다음 주 일요일 새벽 2시 반에 있을 풀럼전이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이제 월요일이지만 빨리 주말이 오길 바라면서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